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전기기사 제3회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기기사 제3회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문제 4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사고가 났다. 동기발전기를 보면은 이렇게 계좌곤선이 있고 독립된 증유전원, 말처럼 DC 제너레이터, 증유발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계좌곤선의 전원을 공급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자기적 에너지 자속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자가 있죠. 전기자에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으며 A, B, C상 3상 동기발전기입니다. 전부 다. 3상, A상, B상, C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2V의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동기임피던스 ZS. 그러면 동기발전기에 3상 단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락사고가 났죠? 단락이 되었습니다. 단락. 이때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단락전류 IS라고 쓰는데 단락전류는 원래가 이게 동기임피던스 ZS ROA 플러스 JXS. 이 XS는 동기 리액턴스로서 전기자 본선의 저항 플러스 J의 반작용 리액턴스 XA와 누설 리액턴스 XL의 합을 이루는 동기 리액턴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동기 임피던스 무엇을 일상의 유기전력, 이 기전력을 동기임피던스로 나누면 이게 단락전류 I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돌발 단락이 생겼을 때 돌발 단락 시에는 이 저항은 무시할 정도로 작거든요. 원래 저항은 작기 때문에 전기자 건선의 저항 RA는 이 전기자 건선의 동기 리액턴스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 건선의 저항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액턴스에 비해서 매우 작으니까 무시한다 이거. 무시하면은 처음에는 누설 리액턴스는 발생되는데 그래서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이 반작용 리액턴스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돌발 단락 시에는 누가 이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단락전류 IS는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하거든요.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작은 값이고 이것은 아직 누설 리액턴스가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합니다. 단락전류를 제한하죠. 근데 일정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수초 후에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반작용 리액턴스 나오죠. 이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 앞에서 뭐라고 한다? 동기 리액턴스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 반작용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이 단락전류는 작은 값으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전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시간 t에 따라서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되느냐? 단락전류 IS는 처음에는 뭐만 존재한다?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하고 직류 성분의 전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류 성분의 전류가 포함되어 있고 누설 리액턴스가 아주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락전류가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은 이렇게 작은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 단락전류, 돌발 단락전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큰 값으로 흐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지속 단락전류는 아주 작은 값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돌발 단락전류는 매우 큰 값이 흐르다가 돌발 단락전류는 누가 제한을 하고 있느냐면 IS는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돌발 단락 제한하기 때문에 얘가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값으로 단락전류가 흐르고 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게 지속 단락전류가 되거든요. 지속. 영구 단락전류 또는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영구 지속 단락전류. 지속 단락전류는 누가 제한해 준다? 지속 단락전류는 동기 리액턴스 XS가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지속 단락전류는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은 큰 단락전류가 흐르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은 영구 단락전류, 소전류의 지속 단락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큰 과도 전류가 흘러 곤선이 솟아낸다. 아니죠? 단락전류는 전기자 저항으로 제한한다.
전기적 저항은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코일 상호 간 큰 전자력에 의한 코일 파손, 전자력에 특수한 경우는 없거든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큰 단락 전류 후 점차 감소하여 지속 단락 전류를 유지한다. 발음편이 되겠죠. 4번이 큰 단락 전류가 흐르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은 지속 단락 전류, 작은 지속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답은 발음편은 4번이 답이 되네요. 문제 42번 보시겠습니다. SCR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말하네요. SCR,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라 해서 SCR을 보면은 이렇게 조절했죠. 이게 NOD, 캐소드, 게이트 단자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순방향의 전압을 이렇게 공급해줘도 처음에는 도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부하의 저항 R가 되고 여기에 개폐기를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닫아도 순방향의 교류 전압을 공급해줬을 때 도통이 안 되고 어디에다? 여기 게이트 단자가 되는데요. 게이트의 전류를 흘리면은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턴온이 됩니다. 턴온이 되어서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죠. 이런 것을 우리는 SCR이라고 씁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에서 단일 방향 3단자 소자를 SCR이라. 이 SCR 내부에는 저항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부하전류가 흐를지라도 전압 강화 E는 I 곱하기 내부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일반적으로 약 1.5V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 강화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하는 아주 작은 값을 갖더라. 이해하시죠? 무시합니다, 거의 다. 자, 이것들이 SCR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1번. 과전압에 약하다. 그렇죠. 이게 어떤 전격전압 이상이 되었을 때 높은 전압에 의해 소선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압에 약하다. 맞네요? 2번. 열 용량이 적고 고온에 약하다. 그렇죠.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에는 아주 약한 값이 그런 소자들입니다. 열에 고온에 약하다. 맞네요? 3번.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 강화가 크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SCR 내부의 저항이 아주 작거든요. 이게 작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 강화가 크다. 이건 틀렸네요. 답은 잘못된 것은 3번이 잘못되었네요. 4번 보시면은 게이트의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그렇죠. 게이트의 전원을 턴온 시켜주는데 그 턴온 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턴온 시간이 매우 짧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 바른 편이 되며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43번.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방식으로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일반인 공냉식이 있고 수소 냉각 방식 또는 직접 냉각 방식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냉각 방식과 수소 냉각 방식을 비교할 때 이 수소 냉각 방식의 어떤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선 수소는 비중이 낮습니다. 비중이 낮아요. 비중이 공기의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 공기 약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풍선이 약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하죠. 그리고 비열이 높습니다. 비열이 약 철심에서의 비열은 약 7배 정도로 높거든요. 비열이 높다. 철심에서 열 전도율이 높다. 이게 비열이 높다는 것은 열 전도율이 높다. 이래서 동일한 치수에서는 출력이 약 20%에서 25% 정도 증가합니다. 25% 출력이 증가하죠. 같은 크기에서 이렇게 출력이 증가한다. 이 수냉각만 전폐형을 써야 됩니다. 전폐형을 완전 폐쇄시켜야 되거든요. 전폐형. 이래서 만약에 공기가 침입하게 되면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연소는 하지 않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폐형을 써야 되고, 전폐형을 쓰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수명이 좀 길어지고, 수명이 길고 소음도 적은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소음이 적다.
그리고 수소 냉각 방식의 냉각 수소의 탱크가 좀 작아도 됩니다. 소형으로서 사용해도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소 냉각 방식의 장점이며 단점이 있다면은 공기와 혼합 시 무슨 위험이 있다?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폭 줄여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1번 풍선이 공기 냉각 시에 약 10분의 1로 줄어든다. 맞죠? 비중이 약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풍선이 10분의 1로 감소한다. 맞습니다. 열 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가 작아진다. 그렇죠? 열 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가 크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맞죠? 절연 물에 산화작용이 없으므로 절연 열화가 작아서 수명이 길다. 그렇죠? 절연 물의 산화작용. 물론 폭발의 위험은 있지만 타지는 않습니다. 연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크가 발생돼도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 맞네요? 4번. 반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반폐형이 아니죠. 항상 수소 냉각방이 있을 때는 반폐형이 아니고 전폐형을 써야 됩니다. 전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반폐형이 아니고 전폐형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문제 44번 보시겠습니다. 단상유도전동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상유도전동기라. 단상유도전동기는 이렇게 회전자가 있고 고정자가 조졌습니다. 고정자의 권선이 이렇게 주권선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거든요. 주권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1차측에 V환불태 전압을 공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주권선에 전압을 공급해 주면은 이게 회전자가 되는데요. 회전자는 뭐 농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회전자가 이렇게 되었다. 이랬는데, 여기서 탄상 교류전을 공급해 주면은 회전 자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교본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교본 자기. 교본은 자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고정 권선에서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의가 N극 S극이 되었다가 다시 여기가 S극 N극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바뀌는 것입니다. NS극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개를 교본 자개라고 쓰거든요. 그럼 교본 자개가 발생되니까 토크 특성 호수가 그러면은 기동 토크가 제로가 됩니다. 이게 슬립에서 S 이코로 0일 때 토크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데 기동 토크가 없어요. 기동 토크가 없고 이런 것입니다. 슬립이 0이 되기 전에 0이도 아닌데 토크는 0이 되고 슬립이 0일 때는 불토크가 나옵니다. 이게 최대 토크가 되는데요. 2차 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이 최대 토크가 감소합니다. 이 최대 토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대칭이가 불가능합니다. 권선형도 최대 토크가 감소하면 2차 측의 R호를 증가하면은 최대 토크가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비대칭이 올 수가 없습니다. 권선형도 비대칭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꼭 뭘 해야 된다? 기동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발 기동형 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 원선에다 무엇을 연결해 줬다? 기동 원선에다 이렇게 콘덴서를 이렇게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콘덴서 기동형 또는 그냥 병렬로 코일만 하나 연결했다. 분산 기동형 또는 세이딩 코일형 이런 이름들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단상 유도전등인데요.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기동 토크가 없으므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맞죠? 기동 토크가 없으므로 이렇게 기동 원선을 연결해서 콘덴서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병렬로 그냥 코일만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세이딩 코일을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없으므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른 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무조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잘못됐겠네요. 기계선이 있어도 무부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크다. 동기 속도가 무조건 떨어지죠. 무부하 속도는, 무부하 시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권선형은 비대칭이 불가능하며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최대 토크가 감소합니다. 권선형은 비대칭이 불가능한 건 맞지만
최대 토크, 2차 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최대 토크는 불변이 아니고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감소한다. 그래서 비례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슬립 S는 이거 0보다 크고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슬립 S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해서 저는 틀렸죠. 그래서 다 잘못되었고 몇 번만 1번만 바른 편이 되겠습니다. 45번 보시겠습니다. 몰드 변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몰드 변압기. 이 변압기들을 크게 분류한다면은 건식 변압기가 있고 유입식 변압기가 있으며 몰드 변압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암몰폴스 변압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은 건식, 유입식, 몰드 변압기. 이 몰드 변압기는 건식 변압기의 어떤 맹점을 보완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유입식 변압기, 유입 변압기의 장점도 또 취했거든요. 그래서 건식에 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입식에 비해서 또 좋은 점이 있죠. 뭐 어떤 소화성이라고 도는데요. 어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소화성이 좀 우수한 면이 있더라. 그리고 소형 경량화할 수 있더라. 그리고 재련 레벨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재련 레벨이 높기 때문에 재련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몰드 변압기의 장점이거든요. 한번 보기로 보실까요? 몰드 변압기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다. 자기 소화성이라는 것은 기름을 주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에 의한 위험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화재에 따른 위험이 적다. 작다는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소형 경량화 가능하다. 그렇죠. 기름을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좀 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맞죠? 건식 변압기에 비해서 소음이 작다. 이 건식 변압기는 똑같이 건식인데 얘는 에폭시 수지로 몰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몰드. 감쌌다는 얘기죠. 몰딩 처리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아주 작은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죠. 건식 변압기에 비해서 소음이 작다. 맞죠? 다 맞네요. 4번. 유입 변압기에 비해 재련 레벨이 낮다.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유입은 기름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어떤 재련 레벨을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몰드 변압기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재련 레벨을 좀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재련 레벨을 높게 해야 된다. 근데 낮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잘못된 것은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46번 보시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NRPM, 동기 속도를 NVS RPM이라고 하고 순방향 회전자계의 슬립 S로 하면은 역방향 회전자에 대한 회전자의 슬립은 이렇게 물었네요. 역방향 회전 시의 슬립이 어떻게 되겠는가? 원래 유도전동의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정상 운전할 때 슬립 S 하면은 S는 동기 속도 NVS분의 NVS 마이너스 NO가 되죠? 일반적인 슬립입니다. 그러면 역회전할 때 역회전 시 슬립. 슬립 S 프라임이라고 썼을 때 역회전 시 슬립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NVS분의 NOS의 마이너스 이 회전자가 역으로 회전하거든요. 이 동기속도가 역의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NO. 이게 역회전할 때 슬립 S 프라임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무엇입니까? NOS분의 NOS 플러스 NO가 되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NOS분의 NOS 플러스 NOS 마이너스에 NOS분의 NOS 마이너스 N으로 쓰면은 이 식과 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NOS 흩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NOS니까 지워지고 소거되죠. 요거 소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거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NOS분의 NOS 플러스 NO가 되거든요. 이 식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NOS분의 2NOS니까 2가 됐죠? 2 마이너스. 이게 바로 요 슬립 S 아닙니까? 정상 운전할 때의 슬립 S가 된다 이게. 그래서 역회전할 때의 슬립
S 프라임 모션 2에서 마이너스 S를 빼주면 이게 역전시의 슬립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2 마이너스 S 해서 4번에 답이 있네요. 이제 47번 보시겠습니다. 증기발전기에 직결한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발전기의 부하 출력이 되겠죠? 100kW, 효율이 90%이면은 전동기의 단자전압이 3300V, 효율이 90%, 역률이 90%이다. 이 전동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물었네요. 이런 얘기죠. 여기에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인덕션 못하죠? 유도전동기 있죠. 일차 공급전압이 V1V가 되죠. 여기서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증기발전기가 직결되어 있죠? DC 제네레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드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의 출력 부하 출력이 100kW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의 효율이 이타 제네레이터 발전기 효율이 90%입니다. 90%. 그리고 이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의 효율과 역률이 조졌습니다. 효율이 90%이며 역률도 90%로 조졌네요. 이 전동기의 효율 2타, 모타의 효율이 90%이고 또 역률 코사인 세타가 90%이다. 90%일 때, 그러니까 90%일 때 이때 여기에 1차 측에 이 전동기, 유도 전동기에 유입되는 전류 2차 측 전류 I1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I1. 그러면은 이 전동기의 출력은 무엇이냐? 출력. 전동기 출력은 이 발전기 입력과 똑같죠? 발전기 입력은 무엇인가? 발전기 입력 인풋에서 발전기 제네레이터의 입력은 무엇이 된다? 발전기 제네레이터의 입력 인풋은 무엇이 된다? 부하 용량 PL를 무엇으로? 효율 2타로 나눠주면은 발전기 제네레이터의 효율을 나눠주면은 출력을 효율로 나눠주니까 입력이 되겠죠? 입력. 이 발전기 입력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 전동기의 출력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전동기의 출력은 P는 무엇이 된다? 이게 전동기 출력이 되는데 출력이라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VI 코사인 세타의 역률, 효율, 역률에다 효율을 곱해주는 것이다. 이건 물론 전동기의 효율과 전동기 모타의 효율을 곱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동기 1차 측의 전류, 유입 전류, 전류를 구하라 물었죠. 지금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전류, 전동기 유입 전류 I라는 값은 무엇으로? 루트 3 곱하기 전격전압 V 1차 측의 전격전압으로서 역률과 효율로 이게 이 발전기 입력을 나눠주면 되겠죠. 발전기 입력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전기의 입력은 인풋되는 부하 용량을 무엇으로? 2타 G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출력이 100kW이죠. 100kW를 무엇으로? 효율 90%, 0.9로 나눠주면 이게 발전기의 입력이 됩니다. 발전기의 입력이 곧 전동기의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전동기 출력을 무엇으로 나눠주냐? 루트 3 곱하기 전격전압이 얼마로 조졌냐면 전격전압이 보시면 여기 3300V로 아주 조졌죠. 전동기의 단자전압 1차 전격전압이 3300V이다. 그 다음에 역률 90%이죠. 효율 2타도 90%가 됩니다. 0.9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전동기의 1차 입력 전류 I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나오는가? 24A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4번에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8번 보시겠습니다. 유도발전기의 동작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었네요. 유도발전기입니다. 유도발전기 하면은 여기에 동기발전기 있습니다. 싱크로노스 제너레이터. 동기발전기에서 어떤 부하에다 연기를 공급해주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동기발전기의 선로에 뭘 연결해줘야 된다? 여기다 유도발전기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인덕션 제너레이터, 유도 발전기가 되겠죠. 유도 발전기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여자 전원을 동기 발전기로부터 여자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여자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얘는 동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좀 간결해요. 구조, 이게 유도 발전기의 좋은 점인데 구조가 간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작이 좀 용이합니다. 조작이 용이하고, 여자 전원은 동기 발전기로부터 여자 전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 전원은 동기기로부터 얻는다. 동기 발전기에서부터 얻어진다. 얘는 난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난조 없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 난조가 필요 없고, 동기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기화가 필요 없다. 불필요하죠. 그리고 얘는 역률 및 역률과 효율이 좀 낮습니다. 효율이 낮다. 그리고 단락사고가 나도 여기서 숏이 나오죠. 단락사고가 나도 여러 전류 없어지기 때문에 단락 전류는 작습니다. 이런 유도 발전기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소용량의 자동 수력 발전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용량. 우리 내과에서 우리 낙수물 같이 이렇게 물이 흐르죠. 이런 곳에서 우리는 소형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도 발전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1번, 병렬로 접속된 동기 발전기에서 여자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병렬로 접속된 동기 발전기에서 여자를 취해줘야 된다. 맞죠? 2번, 효율과 역률이 낮으며 소출력, 자동 수력 발전기와 같은 용도에 사용된다. 그렇죠? 역률과 효율이 낮고 자동 수력 발전기의 소형 발전기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유도 발전기의 주파수를 증가하면 회전 속도를 동기 속도 이상한다. 이 유도 발전기의 주파수는 전원 주파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원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파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회전 속도를 동기 속도 이상으로 높인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출력 P가, 유도 발전기의 출력 P가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자의 회전 속도 마이너스 동기 속도에 의해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높여줘야만이 출력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항상 뭐에 비례한다? 출력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에 비례해서 출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유도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려면 해야 됩니다. 출력을 증가하려면은 회전자의 속도를 동기 속도 이상으로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되었다. 4번은 솔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여자가 상실됨으로 단락 전류는 동기 발전기에 비해서 적고 지속 시간도 짧다. 그렇죠. 솔로에 단락이 생겨도 여자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단락 전류는 소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소멸되게 되겠죠. 다 맞고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자, 19번 보시겠습니다.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려면 각각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물었네요.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 변압기 병렬 운전은 결선으로 보면 이게 병렬 운전이거든요. A군 변압기의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B군 변압기의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되거든요. 여자 어드미턴스는 A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와 B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는 병렬로 접속되어 있죠. B군, A군. 이렇게 병렬로 접속해서 이가 1차 공급전압 V1이 되는 것이며,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 공통 부하에다 전기를 함께 공급해 주는 거, 이게 병렬운전이 되겠죠. 2차 시간은 V2가 됩니다. 자, 이게 변압기,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병렬운전을 하고 있는데, 부하 분담 용량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부하 분담 전류, A군 변압기 부하 분담 전류, B군 변압기 부하 분담 전류가 되는데요. 이 B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류가 I가 항상 A군 변압기 부하 분담 전류 플러스 B군 변압기 부하 분담 전류 되는데요. 부하 분담 B는 이렇게 됩니다. 부하 분담 B를
B군 변압기의 부하 분담 용량을 PB로 쓰고 A군 변압기의 부하 분담 용량을 PA로 썼을 때 이게 VIB, VIA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는 반비례합니다. 이 부하 분담 용량의 B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는 반비례하고 전격 용량에는 비례하거든요. 킬로볼트 암페어. 여기가 B군 변압기다. 그럼 B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 B에 비례하고 킬로볼트 암페어. A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 이것은 전격 용량을 얘기합니다. 전격 용량에. 그래서 부하 분담 B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반비례. 전격 용량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래서 부하 분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얘와 자기 능력이 예를 들어서 킬로볼트 암페어 A와 킬로볼트 암페어 B가 있을 때 자기 능력을 다 분담하기 위해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퍼센트 임피던스 A군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B군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만이 자기 능력을 그대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다르게 되면은 부하 분담 용량이 달라집니다. 자기 능력보다 다 작아지거든요. 이래서 항상 변압기 병렬 운전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어떻게 돼야 된다? 변압기 용량에 관계없이 항상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같은 값을 가져야 부하 분담 용량이 균일하게 됐더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실까요? 어떠한 값이라도 좋다. 아니죠. 같아야 되는데 틀렸죠. 변압기 용량에 비례해야 된다. 아닙니다. 변압기 용량이 크고 작고 해도 얘는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틀렸죠. 변압기 용량에 반비례한다. 이거 틀렸고 4번 변압기 용량에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다른 표현이 되겠죠. 항상 A군 변압기와 B군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자기 능력을 그대로 부하 분담을 하죠. 자기 능력을 그대로 부하 분담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제 50번 보시겠습니다.